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루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루닛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시장에서 이 투자받은 돈으로 해외 뉴질랜드에 있는 이런 디지털 영상 진단하는 업체를 인수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미국에서 이런 의료 영상 진단으로 돈을 벌고 있는 워킹하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뭐 루닛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매출은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좀 그 점이 좀 이점으로 좀 통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루닛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회사 내에 있는 돈을 싸그리 몽땅 긁어다가 인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느냐, 이거는 솔직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방송을 했을 때 거의 한 몇 개월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방송했을 때도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유출돼서 나가는 건 이런 자기 사업에서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유상증자까지 해서 긁어모은 뭐 2천억인가 되는 돈을 해외 법인을 인수하는데 그 해외 법인도 매출액도 거의 한 200억인가 밖에 안 되는, 거기다 적자를 보고 있는,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을 인수하는데 2천억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 루닛은 솔직히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다 다르게 그때 이후로 이 루닛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루닛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흉부 엑스레이 AI나 뭐 이걸 뭐 영상 분석 솔루션이나 뭐 유방 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나 어느 것 하나 매출은 일으키지만 수익은 못 내는,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이러한 영상 분석 솔루션은 이 루닛 말고도 지금 후발주자로 나오는 게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한편으로 이게 병원들, 특히 대형 병원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대형 병원이 요즘 제대로 워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적을 못 내는 거죠. 왜냐면 이런 병원을 찾는 사람, 손님들이 많아야, 환자들이 많아야 이런 영상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영상 분석 건건마다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 대형 병원을 찾는 절대적인 환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숫자도, 횟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루닛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영상 분석을 하는 회사들 모두가 다 실적들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영상 분석, 지금 영상 진단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대부분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 이상의 대형 병원들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자본,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대형 병원들이 제대로 워킹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이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루닛 같은 회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캔서 문샷 프로젝트가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끝나면 계속 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해줄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이제 조 바이든 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 예산도 깎이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서 문샷이 이제 여기에 이제 캔서 X하고 창립 멤버스로 이제 루닛도 들어가고 했지만 이런 데가 이제 제대로 워킹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루닛의 이 주요 제품들은 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상 진단 쪽에 들어가는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 같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대형 병원들이 초기에 투자금을 좀 대서 이런 솔루션을 시스템으로 갖춰야만 이런 디지털 영상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 숫자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고, 대형 병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솔루션이 되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워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소프트웨어 판매나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났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매출 내용도 한 340억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뭐 실적 매출 외형은 꽤 좀 늘어난 모습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 부분이 340억 정도 매출 외형은 이제 이 3분기 누적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거의 더블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의 실적은 냈지만 영업 손실은 작년이 244억이었는데 이번에 491억입니다. 영업 비용이 833억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 내용이 2배 거의 다 늘어났다고 이 비용마저도 2배로 늘어나는 건 이거는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 루닛의 사업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도 지금 89억 정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형태긴 한데 이 정도로 실적이 망가지면 솔직히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오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신의 솔루션을 갖고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 특수관계 포함해서 18.8%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말해서 먹튀를 해도 먹튀를 한다고 해도 믿을 만큼 숫자가 빠르게 최대주 지분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또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에 유상증자 한 이후로 한 6개월이 아직 안 지났나요? 6개월 지났나요? 6개월 지나면 바로 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돈이 워낙 없으니까. 기존에 예전에 했던 유상증자하고 회사 내에 있던 이 유보금 같은 걸 해서 2천억인가 돈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외 법인 인수하느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루닛은 껍데기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타법인, 이 뉴질랜드에 있는 볼파라인가요? 볼파라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이 2,525억입니다. 2,525억이면 말 그대로 루닛 내부에 있던 모든 현금을 다 박박 끌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가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느냐? 이 회사는 실제로 지금 3년 동안 매출은 조금씩 늘어났을지 몰라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지금 매출액 285억에서 더 올라가면, 더 늘어난다면 단기 순이익을 발생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회사가 2,525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매출액이 거의 한 10배 정도의 회사를 산 건데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물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흑자로 돌아서도 2,525억의 돈값을 하려면 앞으로 10년을 더해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를 2,525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으니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루닛이 갑자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의 대형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와 함께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AI 진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하던 이제 영상 진단하는 것을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대상을 딱 정해서 요거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발 계약을 맺어서 개발이 성공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판매망을 통해서 이 솔루션을 같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성공을 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영업망을 통해서 가면 혹시 더 나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개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 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신뢰도를 보여줄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단에 대해서 AI 기반의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보시면 기관 투자가부터 대규모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외국인들 지분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이 13만 4천 원 이때가 이제 이 회사, 뉴질랜드 회사를 인수해서 2,525억을 주고 산다고 했을 텐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흘러내리고 이제는 유상증자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제로 루닛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속 불확실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AI라는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이 진단은 이 루닛 말고도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된 업체만 6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상장사만 이 정도지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 중에 어느 업체도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닛이 요번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이런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진단을 위한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가 얼마나 될지, 왜냐면 이게 꽤 많아야 이쪽에서 이제 개발비를 뽑고 순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많은 환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런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들이 뛰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을 잡자고 내미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게 그 디지털 병리 솔루션이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원하는 수준의 빅데이터의 우선 결과를 내놓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약간 불확실히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루닛이 함께 이것을 유통을 했을 때 그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해갈지, 이런 부분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런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띄우긴 띄웠는데, 이렇게 띄우는 것은 예전에 이 루닛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했던 걸 일종의 이것도 윈도우 드레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닛이 유상증자에 다시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또 해외 법인을 인수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사회로 유출시키는 이런 회사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회사가 루닛이 그런 대규모 M&A를 통해서 외부로 2,525억을 외부로 유출시킨다고 그랬을 때부터 그때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